일단 보면 앞에 두 문제는 이제 주사위 문제인데 보니까 이걸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잘 맞추기도 하는데 그냥 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를 그리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주사위 뭐 36개짜리 표를 한번 해보면 이 표가 은근히 뭐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잡아먹고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한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몇 번 해봐. 그래서 일부러 넣습니다. 자, 1번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의 곱이 4. 그럼 일단 4의 배수 쪽은 다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이 4로 된 거는 이쪽은 다 4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의 배수 중에서도 짝수끼리 곱해지는 거. 이거 항상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이랑 4. 6이랑 6이요. 이렇게. 개수만 잘 세면 돼. 36개 중에 15개 잘 세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2번도 그런 방식으로 세면 빠짐없이 잘 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까지 넘어가고 3번은 보면 서로 다른 또 주사위인데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고 어떤 식을 가지고 이걸 만족할 확률을 구하래. 자, A를 기준으로 놓을 수도 있고 B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힘이 좀 세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쪽을 또 보니까 B의 입장에서 보면은 B에다 1을 집어넣으면 B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최소 10 이상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숫자가 좀 정해져 있어요. A가 1, 2 이런 게 아니고 A가 3도 안 되고 4부터 되는 거지. 4, 5, 6. 이거 딱 3개밖에 안 돼. 그래서 일단 요 범위를 좀 잡아내면은 좀 편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다 세는 겁니다. 여기다가 4가 1일 때 1, 2 집어넣으면 10이니까 B의 입장에서는 1, 2가 되고 5면은 25가 되니까 1, 2, 3, 4까지 4는 안 되네요. 4를 집어넣으면 5제곱이 돼서 안 되고 그럼 6이 되면은 뭐 다 되는 거죠. 뭐 1, 2, 3, 4, 5, 6 그냥 세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 전체 36개 중에 5개, 6개, 11개 36분의 11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야. 4번도 똑같습니다. 4번도 보면은 중근을 갖는 거니까 B제곱은 AC 이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짝수라서 AC가 0이 되는데 3번을 던지면은 일단 이제 좀 부담은 있죠. 6의 세제곱 전체가 216 전체 경우의 수가 216개 6의 세제곱인데 이걸 가지고 또 가면 마찬가지야. 여기 B가 조금 센 놈이야.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 같은 걸 다룰 때는 딱 봐서 제일 세거나 아니면 제일 약하거나 아니면 제일 튀는 애를 건드리면은 보통 맞아요. 그게 이제 경우의 수 세기가 조금 더 편해져. 그 다음에 뭐 그냥 또 가자. B는 1. 그러면 AC의 조합은 1, 1밖에 없고 B가 2가 되면은 이제 4가 되니까 이건 조금 많죠. 1, 4, 2, 2, 4, 1 이런 조합이 있고 3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3, 3 4가 돼도 뭐 마찬가지야. 주사위 던져갖고 16을 만드는 애는 4, 4밖에 없어요. 5가 되면 뭐 5밖에 없고 또 6이 되면 6의 제곱이 돼서 6, 6밖에 없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약분하시면 27분의 1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또 마찬가지야.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fx가 이제 근이 2랑 5인데 2랑 5가 되고 또 하나하나 다 세면 됩니다. 자, A, B에 대한 순서상을 그냥 잡으시면 돼요. FA랑 FB가 부호가 FA에 FB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좀 이걸 인식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져. 이게 등호는 0. 0을 또 제외해야 되는 게 좀 핵심이지. 그래서 부호가 항상 다르게. 그래서 1이 됐을 때 3하고 4 이렇게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3, 1 이런 거는 이제 순서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6일 했을 때도 3과 6, 4와 6 이것도 자리를 바꾸는 건 2개. 그래서 총 8개. 이렇게 뭐 별거 아니죠. 36개 중에 8개 해서 2분의 2가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6번 봅시다. 약간 노감학성 문제들을 일부러 준비했고, 오늘 요걸 이제 좀 종합적으로 문제들을 좀 많이 풀 건데, 왜냐면은 이제 사실 여기 확률까지가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세화하거나 세화요고 아니면은 뭐 내년에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도 중간고사 범위가 딱 확률 정도까지의 학교에서 진도를 좀 많이 나가면 조건부 확률까지 나가기도 해. 근데 이거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 바로 직전까지 여기 확률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여기까지가 이제 난이도가 이제 좀 높아요. 그러고 나서 조건부 확률로 들어갈 때 이 모든 확률에 대한 개념을 다 끌고 이제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분 같은 단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종합선물 세트 같은 단원이라서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조건부 확률이 엄청 어렵게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해놔야 돼요. 확률을 정말 잘 해놔야 되고 공부의 양을 확률에서 거의 다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마. 뭐 그렇게 하면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래도 조건부 확률 나가면 좋은데 일단 봐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주머니가 있는데 좀 복잡해요. 첫 번째 주머니에는 1, 1, 2가 있고 두 번째 주머니에는 1, 2, 2가 있고 세 번째 주머니에는 1, 2, 2,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주머니에서 한 개씩 딱 꺼내서 세 개를 꺼내는데 이 시행에서 꺼낸 세 개의 공의 복분수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3이 되거나 3 또는 이제 모두 곱한 게 8, 곱이 8이 되는 경우 이 상황의 확률을 구하세요. 돼 있습니다. 뭐 그냥 또 이것도 세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세요. 최대 최소 차이가 3이 되려면 이게 4라고 하는 애가 이 포인트지 여기에. 그래서 4가 있고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1이 어디서 나오든지 상관없이 1은 나와야 되고 4도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이제 여기 주머니 순서대로 들어가면은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4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 1, 1, 1, 4도 있고 1, 1, 4도 있고 여기서 2, 1, 4 이렇게 되는 게 참 3이지. 더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8까지 가보자. 8까지 가면은 8은 1, 2, 4 1, 2, 4의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2, 1, 4의 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2, 2, 2의 조합도 있지. 근데 이거는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니구나. 여기에 있구나. 요거랑 여기가 중복이 돼요. 실제로 구하는 거는 이제 딱 4개만 구하면 되고 확률로 이제 뽑아봅시다. 첫 번째 주머니에서 1이 나올 확률 3분의 2 두 번째 주머니에서 2가 나올 확률 3분의 2 여기서 4가 나올 확률 4분의 1 9분의 1 여기 다 합칩니다. 이게 다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케이스가 다 다른 거고 얘네들 다 합쳐주면 돼요. 자, 이것도 1이 나올 확률 3분의 2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4가 나올 확률은 4분의 9야. 미쳤어.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얘는 18개분의 1개 또 합니다.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좀 귀찮아요. 4분의 1 얘 좀 계산이 뭐 이런 게 좀 센스가 있으면 이런 거 딱 묶어내갖고 바로 계산을 해도 좋아. 36분의 1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면 3분의 1 여기도 3분의 2 여긴 2가 있으니까 4분의 2라고 씁니다. 얘는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얘네들 다 더하면은 36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단순 케이스 분류 열심히 세기 이런 겁니다. 자, 7번 숫자가
0, 1, 2, 3, 4까지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택한 자연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릿수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0이 맨 앞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이게 또 문제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세요. 일단 끝에 오는 게 홀수가 와야 되니까 1이나 3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4개를 해. 4개를 배열을 해. 그러면 여기 0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걔만 빼면 되지. 0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1과 3이 오는 애를 빼면 돼요. 그럼 0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런 애만 이제 뭐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2에 나머지 300 이게 계산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36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36개. 자, 그리고 나서 뭐 계산을 하면은 되는데 5자리 숫자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써야 되는구나. 자, 5자리 숫자는 여기 0 못 오니까 일단 4개가 다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4개는 그냥 0 포함해서 그냥 배열해버리면 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지. 그래서 이것분에 36을 하면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뭐 이런 정도 합시다. 자, 옆에 거에서 좀 뭐를 가지고 할 게 없네 진짜. 뒤에 쪽에 뭐가 있나? 일단 합시다. 8번. 8번도 요놈도 좀 귀찮지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걸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A로 잡아야 될까? B로 잡아야 될까? 고민이 있을 텐데 A가 2번 나왔으니까 A로 잡지 뭐. 이런 생각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A라고 하는 애는 2, 2, 3, 5 이하. A는 2에서 3, 4, 5. 4개밖에 없고 B는 이제 6에서부터 20까지 15개. 15가지. 여기는 4가지. 그럼 숫자를 2개를 뽑는 거면은 여기서 4가지랑 15가지랑 합치면은 6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네. 이게 전체. 자, 뭐 방법이 없습니다. A분의 B의 값이 자연수이고 두 수 A랑 A분의 B가 서로 줘야 돼. 뭐 그냥 갑시다. A는 2 시작해요. A는 2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돼. A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이 숫자 6에서부터 20의 숫자를 집어넣어. 그냥 2분의 6, 2분의 7, 2분의 8, 좀 2분의 10까지. 여기서 자연수가 나오는 거는 3, 4, 5, 6. 3, 4, 5에서 여기 20까지 가는 거지. 20. 이렇게 해서 10까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2랑 서로수가 돼야 돼. 2랑 서로수가 되는 숫자를 또 차분하게 골라내야 돼. 3, 5, 7, 그 다음에 9, 11 없고, 그렇지. 여기가 서로수입니다. 이렇게. 얘가 서로수. 이게 4가지, 4개.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요때 이제 잘 요 능력을 만들어 놔야 돼. 케이스 분류를 잘 해서 완벽하게 세는 거. 자, 3분의 B가 자연수예요. 이게 세수로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 자, 그럼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애는 3분의 20까지 들어갈 거고 3분의 6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2, 3, 4에서 6까지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의 숫자 중에서 3과 서로소인 거는 이제 이거 꼼꼼하게 세야 돼요. 3과 서로소 2, 4, 3과 서로소 5. 요거밖에 없네. 3개.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끝. 그 다음에 또 A가 4. 4를 또 해봅시다. 4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그러면 이제 쭉 집어넣으면은 4가 되면은 8부터 여기다 8 집어넣으면 2부터 되지. 2, 3, 4, 5 이렇게 20까지 집어넣으면 5까지 되고 그 다음에 4랑 서로소는 2, 3, 5 3개입니다. 3개 여기도 3개 마지막 A가 5 그럼
5분의 2가 자연수가 되는 애는 2, 3, 4까지가 돼. 2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거밖에 안 되고 5랑 서로서는 또 2, 3, 4 다 되네. 이거는 3개. 다 3개. 요건 4개구나. A가 미쳤네 이거.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4의 서로서가 2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다가 망해요. 잘 봐.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개수를 다 세면은 6개, 12개. 그래서 60분의 12가 되면은 5분의 1이어야 합니다. 저 맞아요. 어우, 이런 거는 진짜 세고 나서도 맨날 덜덜 떨어. 그래. 자, 맞춘 사람은 잘한 겁니다. 자, 9번 이제 또 보자. 이제 숫자가 3개예요. 이게 1, 2, 3, 4까지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뭐 이제 좀 배려심이 있는 문제야. 세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대. 그러니까 1, 1을 뽑아도 되고 2, 2를 뽑아도 되는 개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돼요. 자, 그 다음에 A, B, C로 세 변의 길이를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세 변의 길이 조건이 있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어떤 거 하나가 두 개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야. 그 다음에 숫자가 다행히도 1, 2, 3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고 그냥 세는 게 더 제일 빨라.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 삼각형에서 우리 쉬운 거 정삼각형 뭐 이런 거 세는 게 편하죠. 전부 다 1, 전부 다 2, 전부 다 3, 3개.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상황은 뭐 이제 숫자를 두 개가 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뭐 1, 1, 2, 1, 1, 3 2가 같은 애로 들어가면 2, 1, 2, 3 3, 3, 1, 3, 3, 2 이렇게 놓고 이제 삼각형의 조건에 맞는지 이런 건 안 되죠. 1, 두 개를 더한 게 2랑 같아지면은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요거는 되고 요거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4개가 가능한데 이걸 배열을 해야 돼요. 이게 A, B, C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배열을 하는 방법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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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총 12개 이렇게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전부 다 다른 거 전부 다 다른 상황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C랑 다른 거는 이게 조합이 1, 2, 3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개랑 3개랑 해서 전체 5분의 15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저때 수업 시간에 교재에서 한 거긴 한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빗변을 이제 잡고 가는 게 좀 편한 풀이로 알려줬었지. 자, 육각형에서 직각삼각형하고 관련된 거는 원의 지름이니까 대각선을 하나 잡아요. 대각선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선택. 근데 이런 대각선은 3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3개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점을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서 총 12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전체는 뭐냐? 6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으면 되죠. 6개 중에서 일단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3개를 뽑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면 돼. 그래서 답이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풀이는 지난번에 한번 다시 알려줬던 게 여기 안에다가 들어가는 이제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 안 돼. 정삼각형 3개밖에 안 돼요. 아니지 2개지 정삼각형. 요렇게랑 요렇게 2개밖에 안 되고 2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요렇게 된 직각삼각형을 세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얘가 이제 개수가 제일 많아. 그래서 얘만 빼고 셉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삼각형은 요거 이렇게 생긴 삼각형. 요런 게 여기 꼭 지점을 해서 이렇게 6개를 돌아가면 되니까 이게 6개. 이 컴비네이션 3이 6, 5, 4, 3, 2, 1, 20인데 20개 중에서 8개를 빼면 여기 12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사건의 풀이야. 이게 이제 다른 삼각형을 세는 거, 이렇게 세는 거를 모르고 아무리 해도 다른 삼각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도형의 각수가 좀 올라가면은 더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뭐 육각형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끝이네. 자, 일단 요만큼 하고 그래서 일단 114번 볼게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도 주머니 속에 2에서 8까지 2, 3, 4, 5, 6, 7, 8 숫자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꺼내. 그럼 일단은 7개 중에 2개를 꺼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되고 서로소의 확률. 이게 서로소의 여사건이 좀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 가봅시다. 서로소의 이제 개념은 이게 배수 관계가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배수 관계를 그냥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일단 이렇게 보면 돼. 여기 2가 있으니까 2의 배수를 따져보고 3의 배수를 따져보고 4의 배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일단 쓰고 5의 배수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올 수가 없죠. 6의 배수. 뭐 이런 애들을 좀 따져주면 돼.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이제 2의 배수랑 3의 배수만 따지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좀 펼쳐져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배수 관계로 이렇게 2의 배수 관계는 지금 2, 4, 6, 8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 여기 7 컴비네이션 2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지금 서로소 1 확률이잖아. 그럼 서로소가 아닐 확률을 뺄 거야. 그래서 서로소가 아닐 확률 배수 관계를 뺄 겁니다. 그럼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 배수 관계가 성립하지.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쓰면 이 컴비네이션 1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1에서 7 컴비네이션 2가 전체 경우의 수고 요거 2개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익숙하게 그냥 여러 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냥 세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뭐 이게 딱히 봅시다. 이거 숫자 셀 때 이렇게 세면 돼요. 자, 2를 기준으로 먼저 셀 거야. 자, 2, 3 그러니까 서로 세는 거니까 2, 5, 2, 7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또 가. 자, 일단 3개 더하기 3을 기준으로 서로소 이제 오른쪽만 보는 거예요. 2하고 3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오른쪽만 보면 3, 4, 3, 5, 3, 7 3, 8 큰일 날 뻔했네. 4개 또 갑니다. 4를 기준으로 또 가.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세는 거야. 하나, 둘, 2개네. 4는 또 2개. 5 기준으로 6, 7, 8. 5는 또 3개. 6 기준으로는 여기 1개. 7 기준으로는 1개. 이렇게 그냥 직접 세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경우의 수의 진짜 초고수는 직접 세는 거예요. 저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야. 잘 안 돼 진짜. 맞나? 잠깐만.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한번 확인합시다. 나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5에 2, 14 7 컴비네이션 2, 7, 6, 21분의 14 3분의 2 라고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115번은 주사위 문제인데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하는데 A 빼기 B랑 B 빼기 C랑 C 빼기 A가 0 이렇게 나와야 되네. 이게 나올 확률은 자, 이거를 뭐 일단 세는 방법은 이게 지금 A랑 B가 같거나 또 B랑 C가 같거나 C랑 A랑 같거나 뭐 이 상황이죠. 이렇게 뭐 A, B, C가 그냥 뭐 이제 다 다른 거를 그냥 빼버리면은 뭐 되는 거라서
사실 여사건으로서도 막 그렇게 어려운 풀이는 아니야. 그래서 1에서 이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중복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일단 A, B, C 6의 세제곱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죠. 그 다음에 얘네가 전부 다 다른 경우 6P3 6P3 A, B, C가 전부 다 다른 경우 이렇게 그냥 세면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또 직접 한번 세볼게. 직접 세는 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너희들 이제 확정 킬러 문항을 풀 때 직접 세는 능력이 기반이 되는 애들이 결국에 나중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확통 시험 보잖아. 그때 그냥 막 그냥 쓰는 애들이 승리자가 돼. 8개 중에 8개 다 맞춰. 그런 애들. 근데 요령껏 그냥 최대한 이거를 좀 짧게 가고 머리를 최대한 써갖고 식을 줄이려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그 8개 중에 제일 어려운 한 문제를 못 맞춰. 그냥 내 경험이야 이거는. 그래서 나도 지겨워도 막 이런 거 해요. 그냥.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해볼게. ABC 중에 이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것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두 개가 같을 때, 3개가 같을 때는 1, 1, 1, 2, 3, 3, 4 하니까 이건 6개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빨리 세고. 자, 2개씩 같은 거. 1, 1,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2개씩 같은 거에 이거 3개는 또 빼야 돼. 그래서 1, 1, 2, 1, 2, 3, 1, 2, 4 해서 여기는 5개. 이렇게 나와. 만약에 2, 2 이렇게 돼도 2, 2, 1, 2, 2 지금 이거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라서 얘네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2, 2, 1, 2, 2, 2, 3 뭐 이런 애들이 또 5개. 뭐 이런 식으로 또 5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6, 6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5개. 자, 그럼 개수를 셀 때 6개 곱하기 요거 한 개당 5개를 또 만들어. 1, 1, 2, 1, 2, 3 해서 5개를 만들고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거 3개. 그죠? 1, 1, 2, 1, 2, 1, 2, 1, 1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6, 5, 30 이게 90개예요. 좀 이상한데? 90개고 6개 합치면은 96개. 96개인데 이게 전체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지. 6이면은 6, 1은 6, 3, 6, 6에 잠깐만 6, 6에 36 이게 답이 좀 잘못 구했나? 3으로 나누면 3, 2, 6 아니지 2로 나눠야 되지 2로 나누면은 아니지 4로 나눌 수 있구나 6 곱하기 6에 4 3, 9 답이 있구나 9분의 4 맞습니다. 맨날 틀릴까봐 나도 걱정을 해. 자, 이렇게 그냥 뭐 직접 세는 것도 있어. 괜찮잖아. 그래서 6건만이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보고 또 이렇게도 세보고 방법은 일단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확통 문제는 그냥 직접 세는 거랑 6건이랑 2개는 나와요. 자, 그리고 밑에는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게 답입니다. 밑에 그 업그레이드 있죠?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116번도 가봅시다. 116번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해봅시다. 자, 좌석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원순열 아닙니까? 모르면 안 돼. 이건 행과 열이 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순열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거라서 여기는 안 되고 총 8개의 자리가 있어요. 자, 이때 여자 4명과 남자가 4명이 앉아야 돼. 근데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 적어도 2명 남학생이 자, 여사건을 쓰려면 전체 상황이 다 들어가야 돼. 3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4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어요. 1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다 따로따로 하는 거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적어도라고 하면은
2명, 3명, 4명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놈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서 얘를 빼주는 게 당연히 좋죠. 전부 다 따로따로 앉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좋아요. 남자가 따로따로 앉으려면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거나 요 방법밖에 없지. 8명 전체가 이제 앉는 거니까 전체는 8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뺄 거예요. 1에서 한 명 다 따로따로 앉는 경우. 그 남자가 뭐 이런 식으로 앉을지 이런 식으로 앉을지, 그러니까 X의 배열이냐 동그라미 배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단 두 가지가 배열이 있고, 남자를 4명을 앉혀요. 그 다음에 여자도 앉혀야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가볍지. 나중에 풀다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게 나와. 3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는 경우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그래서 이걸 결국에 다 풀 줄 알면 좋아요. 다 할 줄 알면 좋아. 자, 그 다음에 117번은 이거 힌트를 이제 큼지막한 걸 줬는데, 자, 푸는 방법은 좀 여러 개를 보여줄게요. 고난이도 모양이니까. 자, 주머니 안에 11233, 11233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6개를 다 뽑아. 하나씩 뽑아요.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순서를 A1부터 해서 M이라고 하는 애가 A1, A2, A3. 이건 자릿수에 대한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100의 자릿수가 A1, 10의 자릿수가 A2, A3. N이라고 하는 애는 A4에 A5, A6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M이라는 숫자가 N보다 크도록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진짜 그 실력을 늘리려면 어머니 꽉 깨물고 그냥 여기 A1이 3일 때, 그 다음에 여기 A4가 2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가면서 이제 쭉 타고 가면은 뭐 일단 그런 거는 실력이 아주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평상시 연습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요 확률이나 이게 상식적으로 요 확률이나 이게 같을 거란 말이야. M이 N보다 큰 확률과 M이 N보다 작은 확률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략하는 거는 M과,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요거 총 3가지의 상황이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요걸 구하래. 요걸 구하래요. 그럼 얘랑 얘는 이게 확률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P만큼의 확률이 나왔으면 얘도 P가 나올 거고, 그럼 이 확률은 1에서 2P를 뺀 확률로 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M과 N이 같아지는 것도 쉽잖아. 여기 숫자가 하나 정해지면 같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걔를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A1과 여기 다시 써요. 얘랑 얘가 같고 얘가 같게. 자, 일단 경우의 수로 한번 가봅시다. 경우의 수. 정수로 한번 가볼게. 6개를 나열해요. 6개를 나열하는데 6자리 수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6자리 수를 나열하는데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도록 합니다. 자, 그냥 이 첫 번째 자리수, 뭐 두 번째 자리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A1 여기에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뭉치로 빼버릴까? 이거 어차피 이거를 배열을 할 건데 이게 숫자가 같아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 나오고 3이 나오고 2가 나오면 여기도 1, 3, 2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1, 1, 3 이런 거는 뭐 애초에 안 되는 거야. M이라고 하는 숫자가 1, 2, 3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3개를 가지고 배열을 해. 이렇게 배열을 해. 그 다음에 밑에도 배열을 하는 건데 얘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 아니 이게 숫자가 3개잖아. 그러니까 아니고 6개이죠 숫자가. 우리는 확률을 배우기 때문에 저 숫자가 같은 1, 1이지만 여기가 1이 다른 여기 AP로 서로 다른 1과 서로 다른 2, 서로 다른 3으로 보여야 돼요. 6개 서로 다른 숫자야. 그래서 얘를 자리를 잡을 때 여기 들어오는 애가 1의 A인지 아니면 1의 B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두 가지.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제
여기에 3, 3 집어넣었으니까 3, 3이 자리를 바꾸는 것도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6팩토리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6개를 배열하는 걸로. 자, 요렇게 이제 경우의 수로 푸는 방법이고, 그게 이게 같은 이제 개수야. 자, 그 다음에 확률로 한번 가볼게요. 확률은 이게 이제 뒤쪽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나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쪽을 들어가면 얘를 좀 잘해야 돼. 자, A1과 여기 한번 다시 쓸게. A1과 A4가 같고 A2랑 A5가 같고 아닌가? A5 맞지? 3과 A3과 A6이 같아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A1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저 6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와도 돼. 근데 A4에는 여기 들어간 애가 무조건 와야 되지. 남은 5개의 숫자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돼. 그 확률이야. 이게 들어갈 때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만 남은 게 5개고 그 중에서 딱 하나가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남은 숫자는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여기도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근데 남은 거는 3개가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 남은 거 이제 2개가 됐어. 그 중에 무조건 1개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같은 확률이 돼요. 이걸 쭉 다 계산하시면 이게 15분의 1.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5, 3, 15분의 1. 별거 없지? 자, 근데 15분의 1이 어쨌든 답은 아니고 여기가 같을 때가 15분의 1이란 말이야. 15분의 1. 근데 여기랑 여기가 이제 확률이 같을 때니까 여기 15분의 7이 되겠지. 여기 15분의 7이 되고. 그래서 다 합쳐서 확률은 1이 되고 요만큼 15분의 7로 답을 쓰시면 돼요. 실제로 이걸 직접 구하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사건에 대한 진화 버전이 이 정도까지 됐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18번은 뭐 마지막 시간쯤에 한번 정리하고 아직 뭐 못 푼 친구들도 있으니까 더 풀어보시고 자, 조건부 확률을 보시면 말 그대로 조건에 대한 확률이야. 그래서 여기는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어 능력이 이게 초반에 그냥 쉬운 문제 풀 때는 안 느껴지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가면은 진짜 국어 능력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전체 그 확률에 대해서 보면 어떤 비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이 경우의 수 전체를 다 구해놓고 특별하게 비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셌어. 그치? 별거 없지? 원래 이렇게 셌습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B, 바, A.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너희들 집합에 대한 이제 기호 있죠. X가 X는 정수. 뭐 이런 표현 있지. 그때 들어가는 요 바랑 요 바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X를 모아놓은 건데 그 조건들을 쭉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잖아, 이게 집합에. 그치? 조건부 확률이 B에 대해서 모아놓은 건데 그때에 그냥 기반이 되는 배경이 되는 애들이 이 S가 아니고 A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냐면 집합으로 이제 이걸 많이 표현을 해. 그래서 A와 B에 대한 집합을 하고 전체 집합을 넣었을 때 A, B, C, D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죠. 여기 있는 B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전체가 A, B, C, D 전체분에 B가 들어간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위는 이렇게 되지.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A가 이제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전제 조건이 돼요. 그래서 A만큼의 영역, A만큼의 영역은 A 더하기 B가 된대. 요거에다가 B가 일어난 거, 여기 B밖에 없잖아. 여기 B. 이렇게 써봐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 전체 집합의 축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체 집합의 축소. 그래서 부분 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A라고 하는 이제 전체 S에서 A를 축소가 된 요만큼 안에서 특별히 B가 일어난 거 요만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느낌을 잘 해야 돼.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 이 전체에서 B가 일어난 걸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있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A만큼에서 여기 B가 일어난 요만큼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고, 일단 수학적으로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동그라미 1번에 뭐 새로운 확률 분포 탄생,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A를 기준으로 해서 S에서 A로 축소를 시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집합의 축소. 뭐 실제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 밑에 수식은 좀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애를 그냥 읽으시면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P의 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 B의 여사건, B의 여집합을 구한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식의 변형은 뒤에 고배 법칙에서 배우게 될 거야. 자, 이게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데 일단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야. 왜냐면 이걸 수식으로 쓰면 너무 어려워져요. 해설 같은 데 보면 이거 도대체 뭔 소리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 논술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57쪽에 표가 하나 나왔어요. 표를 보면은 이거는 약간 언어 능력이 좀 없어도 이거는 이제 해결돼. 자, 남자, 여자 합계. 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안경 끼는 거, 안경을 안 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10명, 20명, 합이 30명, 30명, 40명, 70명. 뭐 이렇게 해서 합을 하면 이렇게 40명, 60명, 전체가 100명. 자, 이런 표는 뭐 어렵진 않지. 남자가 40명, 여자가 60명, 안경 낀 애 30명, 안 낀 애 30명, 전체 100, 전체 100. 이게 같아야지. 자, 이 표에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기업, 이 학교 전체에서 한 명을 뽑을 때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쇼 라고 하면 전체가 100이잖아. 전체에서 남학생을 뽑으면 40이야. 100분의 40. 이게 확률이지. 안 어렵죠?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안경을 낀 남학생의 확률. 안경을 낀 남학생의 확률은 100분의 10.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이거 잘 들어. 이거 잘 봐야 돼. 자, 이 학교에서 디귿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좀 어려워. 자, 이 학교에서 안경 낀 학생 한 명을 뽑아 물었대. 학생을 잡았는데 안경을 꼈어. 안경을 낀 학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경을 낀 학생은 이렇게 되는데 걔가 남학생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남학생의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30명 중에 10. 이렇게 돼. 30분의 10. 이해되니?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필 안경을 꼈는데 그 중에 남학생이래. 딱 여기 교집합 이만큼을 이제 하랍니다. 자, 이거를 집합으로도 표현해볼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표가 되게 깔끔한데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집합으로 표현한 게 그냥 나는 뭐 그냥 괜찮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표가 더 깔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두 개 다 이해하면 좋아요. 자, 남자, 여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아니다. 남자인 상황과 이렇게 남자와 그 다음에 남자의 여사건 그 다음에 안경과 안경이 아닌 상황 그러면 안경 이렇게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남자이면서 안경이 지워졌어. 여기가 10명. 남자이면서 안경인데 남자가 아닌 경우. 안경인데 남자가 아닌 경우 20명. 그 다음에 안경을 안 꼈는데 30명. 남자 30명.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0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좀 다르지 느낌이? 여기는 남자, 여자 안경 끼고 안 끼고가 명확한데 여기 남자와 안경으로만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 그래서 방금 전에 디귿에서 얘기한 게 안경을 낀 학생을 찾아서 물었더니 남자일 확률이 30분의 10 이렇게 딱 된다. 그래서 집합적인 입장에서도 여기 교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표현하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P와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예요. 정의.
이걸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표로도, 아니,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알아야 되고, 표로도 얘를 같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기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일단 나와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확률 기호로 나온 거 있지. 네, 얘를 한번 풀어볼게. PA가 3분의 1, PB가 5분의 3, P의 A의 여집합이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확률 입장에서 요거를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하면 A 합집합 B가 5분의 4가 되죠. 이 5분의 4라고 하는 거는 집합 개념으로 그냥 덧셈 하면 돼. 더하기 5분의 3의 P의 A 여집합 B. 얘를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지. 얘를 구하시면 1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P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자, B의 확률을 구하시고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얘를 그냥 수식으로 쓰면 P A분의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림으로 치면 A와 B를 가지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요만큼에서 이제 B가 일어난 일부분 요만큼을 비율을 구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도 확률이라 돼요. 자, 각각을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15분의 2니까 15분의 2고 PA는 3분의 1, 전체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5분의 2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니? 5분의 2 이렇게 되지. 5분의 2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해봅시다. 3번 형태로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서술을 하는 형태. 자, 이게 아이고. 내 앞에 뭐 하나 정도만 써 있다가. 자, 봅시다. 어느 학급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1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표로 그리면 좋아요. 남자를 일단 A 뭐 이렇게 기호를 붙이자. 그럼 A의 6번 여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학생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데,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남자의 합이 18이고, 그 다음에 그냥 표로 만드는 거야. 여자의 합이 16이래요. 합치면은 34가 되지.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12명이래. 아,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좀 나오지. 여기가 6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7명이래요. 여기가 7이 되고 거꾸로 계산하면 9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볼게. 21과 13 더해서 34가 나오네. 자, 됐습니다. 자, 이 학급에서 선택된 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데, 자, 중국어 수업을 받아. 이렇게 중국어 수업을 받는 전체 인원은 21명인데 그 중에서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딱 되는 거지. 21분의 9 됐죠? 되게 쉬운 건데 이게 나중에 막 꼬여. 그래서 정확해야 돼. 지금은 쉽죠. 뒤에 가면은 그냥 머리가 뽀개집니다, 진짜. 이게 조건부 확률인가 아닌가조차도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표는 그렸고, 그 다음에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제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 그냥 요거 이렇게 전체 집합에 요걸 A로 놓고 요걸 B로 하고 B에 어떻다 이렇게 해봅시다. 네, 요걸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서 나와. 자, A, B, A에서
나도 헷갈리고 할 때마다. 그래서 A에서 전체가 10인데 여사건 쪽 여기가 6개고 그 다음에 교집합 여기가 남자이자 중국인 A와 B의 교집합이 12 합쳐서 18 맞고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여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9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나머지 7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딱 해서 여기를 A 여기를 A의 여사건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국어 B라고 하면 남자이자 중국어 여기가 12 헷갈려요. 여기가 9 중국어니까 여기가 6 여사건 여기 그 다음에 여자이면서 여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현의 그냥 방법이라서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4번은 요거 뒤에서 잘못 넣었어요. 확률 밀도함 좀 뒤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159번 한번 봅시다. 159번 여기서 조금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거야. 여기는 안 되면 외우세요. 이게 말장난이 있어, 말장난이. 그래서 국어에 대한 이제 능력이 여기서 좀 나와요. 자, 봅시다.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와.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4회에 한 번 걸로 모자를 잃어버린대요. 안타깝지. 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새 친구 A, B, C의 집을 차례로 방문했대. 딱 집에 돌아온 뒤에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 이 말이 되게 중요해. 돌아온 뒤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대. 그 중간에 안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알았대. 집에 와서 알았대요. 이때 B의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은 일단 1번 틀린 풀이. 세 집 중 A, B, C 셋 중에 하나니까 셋 중에 하나에서 잃어버렸을 테니 3분의 1이겠지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근데 왠지 그럴듯하지 않아요? A, B, C 세 군데 중에 하나니까 B에서 잃어버릴 확률 3분의 1, A에서 잃어버릴 확률 3분의 1, C에서 잃어버릴 확률 3분의 1 동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 어려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되면 외우는 거야 이거. 자, 두 번째 틀린 풀이. A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은 잃어버릴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A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이 A에서 안 잃어버리고 B에서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으니까 4분의 3이 돼요. 근데 B에서 잃어버렸으니까 4분의 1이 되고 이걸 두 개를 곱하니까 16분의 3 그럴듯해 보이지? 이것도 틀린 풀이야. 아니 도대체 뭐지? 좀 난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이거를 맞게 푸는 거는 어떤 겁니까? 오른풀이는 이렇게 돼요. 이게 오른풀이 이렇게 돼. A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치? B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C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거를 다 합친 게 이제 잃어버린 확률이야.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거 자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안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집에 왔더니 잃어버렸대. 그래서 이게 조건범위이 돼.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가정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 전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잃어버린 확률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이만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잃어버린 애만 이게 부분적으로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A에서 잃어버렸을 때, B에서 잃어버렸을 때, C에서 잃어버렸을 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A에서 잃어버린 경우, 안 잃어버린 경우, B에서 잃어버린 경우, 안 잃어버린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이 이상하게 그려질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집에 와서 잃어버린 걸 알았대요.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특별히 B에서 잃어버린 걸 이걸 구해줘야 돼. 그래서 잃어버린 경우가 A, B, C 전체가 이렇게 축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전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면 잃어버렸을 때, 안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히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하렵니다. 자, 그럼 A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4분의 1이지.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요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맞아.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돼. C에서 잃어버린 경우는 A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B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C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얘가 이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오름풀이가 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대학교 와서 알았어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갖고 내가 진짜 바본가 싶어갖고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나서야 이제 좀 이해가 됐는데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집합이 축소가 되는 경우가 조건부 확률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값이 37분의 12. 언젠가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아까 처음에 틀린풀이로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 잃어버렸던 거 잃어버렸다고 가정한 거고 3분의 1. 얘는 대충 한 4분의 1보다는 좀 작죠. 여기 3분의 1이고 이거 어때? 3분의 1보다 조금 작지? 대충 36분의 12가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하여튼 참 희한합니다. 이런 세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기초 계산. 그 다음에 문장에 꼬이지 않고 하는 거. 그냥 경험이 많으면 돼. 이거는 문제 많이 풀면은 어휘 능력이 올라가듯이 문장 능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119번 봅시다. 진짜 산수야, 산수. 자, 그냥 진짜 집합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대충 비율로 때려 찍어도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확률이 10분의 3이래요. 자, 그 다음에 PA가 B. 얘는 4분의 1인데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B의 집합 안에서 A가 일어난 거를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P, B분의 우리 수식으로 P, A 집합 P 얘를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A의 6번에 집합 B의 6번이 5분의 2. 그럼 얘를 다시 바꿔서 A가 집합 B가 5분의 3으로 바꿉시다. 이거는 해결됐고.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습니다. 자, 대충 10, 4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3. 전체를 그냥 대충 10개 정도로 할게. 전체 집합을.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난 게 한 개예요. 한 개만 집어넣어. 이렇게. 이게 되니? 전체 4분의 1. 요거 쓴 거야. 그럼 A라고 하는 애가 10분의 3이 돼야 되거든? 이렇게 두 개를 더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딱 10개가 되죠? 모든 비율이 다 맞지? 이렇게 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P, B를 구하시오. 얘는 10분의 4. P, B는 10분의 4. 전체 개수를 10개로 맞춰놓은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해도 돼요. 집합처럼. 그거는 편한 대로 하는 건데 보통 이게 비율로 이렇게 다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P, B, A. 요거는 이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를 살펴보는 거예요. A에서 3, 전체에서 B가 일어난 거. 1, 3분의 1. 자, 하나 더 해보자. 120번. 자, 120번.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PA가 3분의 1이고요. P의 A 집합 B가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푸는 그냥 집합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과 8분의 1. 아, 숫자가 좀 별로지. 그래서 이거를 24분의 3으로 하고 이걸 24분의 아닌데 8이면 아니 바뀌었나? 3분의 1이니까 24분의 8이지. 24분의 8과 24분의 3으로 바꿔버립시다. 전체를 24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A, B 이렇게 하고 A가 3분의 1인데 그 집합이 8분의 1이래. 근데 이제 여기 24분의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와.
3개. 여기는 8개. 하나, 둘, 셋, 넷, 5개. 8개 딱 들어갔지. 전체가 24개인데 24개 표현 안 해도 되겠지 뭐.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는 P에 B에 연습합에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냥 일단 쓸게. PA분의 P에 B에 연습합의 교집합 A. 이거는 이제 다시 표현을 해도 좋고 P에 A에서 B를 뺀 거지. 이만큼에서 A 요만큼을 뺀 거. 그럼 전체 8분의 5가 됩니다. 8분의 5. 자, 그럼 다시 여기서도 한번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A가 일어났는데 여기 A라는 이제 전체 집합의 축소 요만큼 안에서 B의 6건을 구하네. B의 6건은 이제 이쪽 여기에 들어간 애가 되겠지. 5개. 이게 비율적으로만 구하시면 돼요. 자, 또 있나? 이거 121번은 각자 해보시고, 자, 122번. 자, 표 형태는 아마 너희들이 틀리진 않을 거야, 웬만하면은. 자, 봅시다. 어느 지역에 발생한 식중독과 음식 A의 연관성을 알아보기에 300명을 조사했대요. 300명. 뭐 표가 그냥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잖아. 이 표 중에서도 구멍이 난 표가 좀 어려워. 자, 조사 대상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사람이 A를 먹은 사람일 때 A를 먹은 사람이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A 쪽에서 길게 보시고 여기가 50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A를 먹은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식중독에 걸린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22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애는 55분의 50이지 50분의 22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A를 먹지 않은 사람 A를 먹지 않은 사람일 때 그때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 여기는 여기 그러면 250분의 여기는 250분의 여기 250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4 이렇게 두 개를 어쩌라는 거야? 나누래 계산하면 되겠죠. 12분의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니 맞나? P2가 밑에 그러면 5 11 12 12분의 55 이렇게 되겠네.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여기는 쉬워요. 아까처럼 막 우산 놓고 오는 그 바보 같은 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 자, 자, 문자로 된 거 하나만 합시다. 자, 123번. 자, 한번 해보세요. 123번. 자, 가볍게 산소하지 못해. 이건 9번인 거야. 9번. 독해를 하는 거예요. 액정화면 고장일 때 보증기간 이내 아주 쉽지. 끝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내신에 한 문제 혹은 뭐 많이 나오면 2문제도 나와요. 밖에서 뭐 기본 문제라서. 그러니까 문제는 긴데 쉬워. 문제는 뭐 사실 이거는 그냥 글만 잘 읽으면 되잖아. 자, 다시 봅시다. 이거 문제. 200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건이 액정화면 고장권이래. 이렇게 됐을 때 걔가 접수 시기가 품질 보증 기간 이내 이렇게 된 거예요. 50. 그러니까 전체가 B 더하기 50인데 B 더하기 50분의 50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B는 뭐 이게 비율로 그냥 봐도 되고 25가 되겠지. 25.
A는 25. 그러고 나서 합이 60이 돼야 되니까 A는 35. 두 개를 빼면 10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124번은 똑같아요. 뭐 길긴 한데, 자, 이거는 각자 푸는 걸로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뭐 앞쪽 페이지에서 뭐 딱히 어려울 거는 뭐 3번? 3번 정도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런 거 풀 때는 이게 비율로 돼 있잖아. 그 우리 아마 지수로그나 뭐 이런 데 할 때도 아마 이런 거 스타일 봤을 텐데, 이 PB 이 등호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요, PA 합집합 B 그냥 뭐 암산이 되는 건 좋은데 보통 이걸 이제 K로 이렇게 치환하면 좋아요. 이제 K로 치환해서 여기를 이제 치워놓을 건데, PA는 K가 되고, 그 다음에 PB는 2분의 K가 되고, P의 A 합집합 B는 5분의 7K가 되고. 근데 이거 합집합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 K 더하기 2분의 K의 P의 A 교집합 B가 됩니다. 저는 산수하면은 이제 교집합이 딱 나오지. 교집합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2분의 3K에서 요거 빼면 5분의 7이니까 10으로 그러면 14에서 15 15에서 14를 빼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네. P의 A 교집합 B가 10분의 K가 됩니다. 요거 하는 거지. PB가 A. 얘는 P의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뭐 K는 떼버리고 10분의 1이네. 그렇죠?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고, 뭐 4번도 뭐 그냥 비슷한데 뭐 비율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뭐 해도 좋고, 그냥 뭐 계산으로 해도 되죠. 이 정도는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여도 좋고, 그냥 식으로 다 해서 B분의 A 교집합 B랑 A분의 A 교집합 B가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뭐 A랑 B의 비율이 바로 나와요.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좋고, 더 산수라. 자, 뭐 앞쪽에 넘어갑시다. 6번? 6번은 뭐 이게 잘 푼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자, A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홀수, 그러니까 A가 홀수야. 20보다 작은. 근데 이 밑에 보면 A 여집합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짝수. 홀수와 짝수의 개수는 20까지 똑같을 거야. 그래서 뭐 A와 B는 일단 홀수 짝수로 다른데, 자, 그 다음에 10 이상이고 20 이하인 자연수가 N에 대해서 N의 약수를 BN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거 되게 귀찮던데. 어쨌든 그 다음에 BN이 A와 BN이 A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게 홀수일 때 BN의 약수. 그러니까 홀수 중에서 BN의 약수니까 BN의 약수 중에서 홀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짝수 중에서 이제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확률이 똑같대. 그 얘기는 이제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여기 10개, 뭐 여기 10개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요놈의 n의 약수의 홀수와 이제 짝수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찾아야 됩니다. 난 다 찾았는데 n이 10일 때는 1, 2, 5, 10 이렇게 두 개 똑같이 들어가고, 11 이런 건 안 되죠. 1, 11 이렇게 되니까 12도 1, 2, 3, 4, 6, 12 이렇게 하면 짝수가 너무 많아요. 안 되고 13은 안 되고 14가 돼. 14가 1, 2, 7, 14 해서 수 되고, 이거 다 찾아야 됩니다. 15, 1, 5, 3 안 돼요. 16 너무 많아. 짝수가 또 너무 많아. 희한하게 n이 요놈이 또 되더라고. 1, 2, 3, 6, 9, 18 이렇게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습니다. 딱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뭐 7번은 그냥 또 산수지.
7번 이상하게 목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P의 A 교집합 B가 그냥 6분의 1이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 사건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 A분의 P의 A 교집합 B 얘가 6분의 1이니까 6이가 4분의 3 그냥 뭐 곱하면 되죠.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시면 6분의 1 곱하기 3분의 4에서 9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어. 본능의 공식 이렇게 돼 있죠. 본능의 공식이 진짜 말 그대로 본능을 이용해요. 너희들이 모르게 막 쓰는 거야.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P의 B와 A가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주체를 P의 A 교집합 B로 보는 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이쪽으로 곱해요. PA 곱하기 P의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의미가 뭐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돼. 상관없어. 너희들이 이미 이거를 하고 있었어. 자, 한번 예를 보여줄게. 자,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자, 일단 주머니에 복권이 10장 있어요. 복권이 10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당첨 복권이 여기 3장이 10장 중에 3장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가 10장이고 그 안에 당첨 복권이 3장 있는 거야. 갑과 을이 순서대로 뽑는 거랑 한번 상상을 해봐. 갑이 먼저 이 통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을이 그 다음에 뽑아요. 그거랑 갑과 을이 동시에 손을 집어넣고 뽑는 거랑 이게 같을까 다를까? 에 대해서 당연히 수학자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결론은 같아. 놀랍게도 같아.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순서대로 해볼게. 갑이 당첨이 됐다.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 당첨이 되는 거는 당연히 먼저 뽑으니까 먼저 1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당첨될 거는 10분의 3이지. 별거 없죠. 자, 을이 당첨이 될 경우가 이제 잠깐만 순서대로 뽑고 갑을 당첨 복원 추출이구나. 미안. 복원 추출이 먼저네요. 여기 1번에 복원 추출이야. 그냥 못 봤어. 자, 복원 추출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한 장을 뽑으면 훼손이 되잖아. 10장이 아니고 9장이 되잖아. 근데 그걸 다시 복원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뽑았다가 나 당첨됐어 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럼 다시 10장이 되고 당첨 제비도 들어가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을이 당첨이 될 확률은 이제 뭐 갑이 먼저 뽑았어도 다시 복원이 됐으니까 10분의 3 똑같지. 이거는 뭐 이제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비복원 추출을 해볼게요. 비복원 추출은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거야. 갑이 뽑고 나서 이제 당첨 제비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9개가 있고 그 중에 당첨 제비가 2개가 있는 이런 상황. 복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여기 비복원 볼게요. 비복원은 이제 A가 이제 갑이 이제 당첨이 될 확률이야. 얘는 그냥 똑같습니다. 먼저 뽑아요. 순서대로 뽑는데 여기 비복원으로 하는 거야. 자, 뭐 이거는 변화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안 돼. 자, 을을 뽑는데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이게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을이 당첨을 뽑는 거는 일단 요 갑이 당첨이 되고 을이 당첨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갑이 당첨이 되지 않고 을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두 개. 그러니까 갑을 이렇게 뽑았는데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을의 확률은 갑의 확률은 10분의 3이고 을은 갑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률이 바뀌게 돼. 그치? 갑의 상황에 따라서. 자,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봐. 10분의 3이야.
또 을이 당첨제비를 그 다음에 또 뽑아서 당첨이 되려면 9개 남은 것 중에 2개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갑이 안 나왔어. 10분의 7 꽝을 뽑은 거야. 거기에다가 9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당첨제비는 여전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2개를 더하는 게 이제 을의 당첨 확률이네. 그래서 90분의 6 더하기 21 90분의 27 그래서 9로 나누면은 10분의 3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뽑나 뭐 나중에 뽑나 뭐 사실 상관이 없어.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 왜냐면 이게 먼저 뽑는 게 더 유리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이제 나중에 뽑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심리적인 이유야. 왜냐면 이게 본인의 경험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나중에 뽑았더니 이게 좀 더 잘 뽑히더라라는 그냥 본인의 약간 좀 경험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수학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방금 전에 한 거 있잖아. 곱하기. 이게 이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의 곱셈 정리야.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내가 이제 계속 몇 번 보여줬잖아. 그 과정에서 약간 본능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이 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 자, 넘어갑시다. 자, 핵심 유형 1번은 했고, 이거는 계속 했던 거니까, 자, 두 번째, 167,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10개의 초콜릿 중, 10개 중에서, 6개가 땅콩이고, 그 다음에 4개가 아몬드래요. 이렇게 돼 있대. 이 중에서 2개를 차례로 먹을 때, 첫 번째는 땅콩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두 번째는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다시. 첫 번째는 땅콩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10분의 6개야. 그 다음에 먹을 때는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는 경우. 이제 하나 먹었으니까 9개 중에 4 이렇게 되죠. 됐지?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쉽지? 그렇지 뭐 딱히 뭔가 고민을 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거 굳이 한 번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아까 쓰기를 P에 A에다가 P에 이렇게 썼거든. 자, 이게 A, 이게 B예요. 땅콩을 먹을 확률이 A. 자, 그럼 얘는 처음 일단 10분의 6, 이거는 별 문제 없을 거고. 자, 여기 그 다음에 곱해지는 애가 뭐냐면 B를 구해야 되는데 아몬드를 먹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이제 B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가정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뽑아 먹은 거야. 하나 뽑아 먹었으니 9개만 남은 거고 그 중에서 아몬드는 4개 여전히 살아있다. 요거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뭐 저 식은 거의 안 쓰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막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이 자꾸 막 혀가 안 돌아가.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교육과정은 아닌데 이것도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써. 자, 한번 볼게. 자, 이게 되게 긴데 한번 볼게.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 그럼 꽤 높네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도 92%. 이것도 높은 편이고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을 400명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해서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한대. 1000명이야 전체가. 그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였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일단 진단을 받았어. 오진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 제대로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하고 같이 엮여요. 자, 이렇게 다시 400명과 이걸 그래서 표로 그리면 되게 명확해져. 600명이 있어. 잠깐 600명이 실제 암, 이게 암 환자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아니야.
근데 판단을 하기를 이거를 암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그냥 표는 마음대로 그냥 본인 능력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암이라고 판단할 확률 이렇게 쓰는 거지. 그게 일단 98% 여기 98%만 쓸게. 400명 중에 98%인데 그 다음에 암이 아닌 사람을 암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여기가 92%. 됐죠? 400명 중에 잠깐만 2%면 8명이지 8명. 여기에 8명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가 이쪽이 전체가 400명 중에 98% 400명 중에 98%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뭐 2% 이렇게 되겠죠. 합쳐서 100%가 나와줘야 되고 여기는 8%가 되겠지.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인원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86이 48 여기 48명 여기는 8명 여기는 빼서 들어가면은 392명.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문제를 볼게.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이만큼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392명에 대한 계산을 산수를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조건부 확률로 이거 두 개 더하기 392를 하면 돼요. 하여튼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답이 계산은 이거 뭐 뻔한 스토리니까 계산은 생략할게. 55분에 49 이렇게 되고 자, 넘어갑시다. 뒤에서 조금 더 깔끔한 문제를 해보죠. 169번은 요거 이제 그 논술 같은 데 나오는 스타일인데 일단 무한대 확률은 교육과정에서 배우질 않아서 이건 넘어갑시다. 자 125번은 아주 쉽게 그냥 한번 봅시다. 125번은 그냥 개념 문제예요. 주머니에 흰 공 3개, 붉은 공 7개가 있습니다. 임의로 1개씩 2번 공을 꺼내세요.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전체 10개 중에 10분의 3 첫 번째 시행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와야 돼. 9분의 2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어렵지 않지? 이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그런데 126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126번 한번 풀어보세요. 126번 일부러도 어렵게 풀어주고 일부러 쉽게 풀어줄게. 아우
이게 5분의 1이면 그래요. 이렇게 있어. 뭐지? 자, 일단 어렵게 한번 풀어볼게. 문자화로 다 이제 처리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A, B가 있네. 이거를 사건 M이라고 하고 F가 부회장이 되는 걸 N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이게 주권 법률이에요. P에 대해서 N의 확률을 구할 건데 이게 M이 됐을 때 그치? A, B가 회장일 때에 대해서 얘가 부회장이 되는 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모자 잃어버린 건가? 모자 잃어버린 걸 가지고 3분의 1 뭐 이렇게 하듯이 풀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확률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때야, 때. 요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때가 나오면 제일 어려워요. 하여튼 이게 킬러야. 제일 어려워. 자, 요거를 이제 풀 건데 얘는 P에 일단 쓰면 다시 P에 N 교집합 M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일단 PM부터 구해보자. P의 M이라고 하는 애는 자, A, B가 일단 회장이 돼야 돼요. A 또는 B가 회장이래. 근데 6명 중에서 그냥 뭐 뽑아버리면 이 전체 중에서 2명이니까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래서 Pm은 3분의 1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6명 중에 2명이 회장이 될 확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가 부회장이 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구해야 되지 또. P에 대해서 N 교집합 M 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뽑는 거잖아. 2명을 뽑는 거니까 전체가 U 콤비네이션 2분의 이게 A가 회장이 됐을 수도 있고 B가 회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A가 회장, F가 부회장, B가 회장, F가 부회장.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그래서 이게 2가지가 돼서 1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분의 1분의 15분의 1. 이거 어렵게 느껴져도 상관없어. 보통 이렇게 안 풀어.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논술 쪽으로 갈 거면 뭐 그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다시 볼게. 이게 누가 뽑힐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일단 얘가 뽑혀 있는 거야. 뽑혀 있는 상태. 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뽑혀 있는 상태라서 일단 A 또는 B가 회장이야. 그럼 A가 회장이 될 때가 있고 B가 회장일 때가 있겠죠. 그럼 상황은 2개인데 A가 회장이 될 때 2분의 1, B가 회장이 될 때 2분의 1 확률을 가지고 A 또는 B가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일단 회장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된 거야. 이 회장이 되는 건 C가 회장이 될 때도 있고 D가 회장이 될 때도 있고 E가 회장이 될 때도 있잖아. 그 많은 상황 중에서 특별하게 A, B가 회장이 될 때인데 A 또는 B래요. 그러니까 A가 회장이 될 때 확률이 2분의 1이야. B가 회장이 될 때가 2분의 1이고 그 전체 경우가 아니고 일단 된 상황에서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회장이래. 근데 A가 될 확률 2분의 1, B가 될 확률 2분의 1입니다. 이게 조건 범위라. 그래서 어려워. 자, 근데 거기에다가 뭘 해야 돼? F가 부회장이 되면 남은 게 A가 만약에 회장이 됐으면 남은 게 5명이에요. 맞나? 하나, 둘, 셋, 5명이지. B 포함해서 B, C, D, E, F 중에서 부회장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5분의 1 확률이 이렇게 돼. 이게 10분의 1이거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F가 부회장이 되는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고 이걸 2개 합치면은 5분의 1 이렇게 돼요. 아직도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야. 간질간질하면서. 요거 2 15분 잠깐만. 이거 U 콤비네이션 2구나. U 콤비네이션 2니까 여기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지. 잠깐만. 그러면 U 콤비네이션 2가 아니지. 이게 회장, 부회장 이게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으니까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6 곱하기 5에 잘못 썼어. 6 곱하기 5에 2로 해서 15분의 잘했어요. 하여튼 여기 틀렸고 이거 다시 수정하시고 이 콤비네이션이가 아니야. 아까 전에 A, F, B, F 이렇게 순서상을 잡은 거잖아. 이건 순서가 있는 거야.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그래서 6명을 가지고 이제 줄 맞춰서 세우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콤비네이션이 아니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조건부 확률로 이제 생각을 하면 봐봐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쉬운 이제 쉬운데 어려운 부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봐. A나 B가 일단 회장이 됐어. 회장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 회장이 된 상태에서 부회장이 이제 F가 돼야 되는 경우거든. 일단 이게 A가 일단 회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 A가 회장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F가 부회장이 될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5명 중에 1명이 들어오면 돼요. 5분의 1이야. 이걸로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B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5분의 1이고. 근데 이렇게 나누는 상황과 어떤 이제 A나 B 둘 중에 1명이 회장이 된 상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A하고 B는 빠지고 남은 5명 중에서 1명이 부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F가 되는 경우가 5분의 1 이렇게 돼. 자, 일단 이게 이제 몇 번 단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9번 문제가 돼. 셋 중에 하나는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자, 좀 풀면서 더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막 이제 조금 괴롭힐 텐데 왜 그러겠지? 외우는 게 그냥 좀 편해요. 자, 다시 해봅시다. 127번. 어지러지하다. 자,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3세트를 이기거나, 나 이런 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이게 진짜 헷갈렸어. 먼저 3세트를 이기거나, 먼저 연속으로 3번 이겨야 되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3번을 이기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연속해서 2세트를 이기면 승리하네. 연속해서 2세트. 자, 각 세트에서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두 개 합쳐서 확률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첫 세트에서 A가 이겼대요. 1번 세트에서 A가 이겼어. 그럼 2번, 3번, 4번 세트 이렇게 갈 건데 A가 승리할 확률,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이 시합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경우가 좀 많겠네. 연속으로 2번 하면 이겨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이기고 그 다음에 B가 이기면 그 다음에 또 A가 이기는 방법은 여기서 또 이기고 연속으로 2번. 연속으로 2번이지만 3번에서 끝난 거이기도 하네. 자, 그 다음에 다시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다시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그럼 2번 이겼으니까 한 번 더 이기면은 여기서 또 끝나요. 그러니까 3번을 이기거나 연속 2번 이렇게 해서 끝내야 돼. 자, 이런 확률을 이제 곱할 겁니다. 자, 첫 세트에서 얘가 A가 이겼을 때라고 하니까 여기는 확률을 만들지 않아.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확률을 만들어요. 이건 3분의 1. 여기서 B가 이겼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해줍니다. 참. 자, 이렇게 승리할 확률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문제를 이제 요거를 난이도를 더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놓고 A가 첫 세트에서 이기고 뭐 그 다음에 A가 이겼을 때 뭐 B가 최종적으로 이겼어. 그래놓고는 뭐 4세트에서 이길 경우를 구하시오. 하면 이제 A가 이기는 경우에 이렇게 전체가 3개잖아. 그래서 이 3개를 다 더해놓고 그
그 다음에 특별하게 4세트에서 이기는 경우를 또 구하시오. 세모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와요. 자, 일단 요 이제 부분을 잘 하시고, 아이고야, 그 다음에 128번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이거는. 자, 한번 봅시다. 28번. 각각 3명의 선수로 구성된 A팀과 B팀이 돼요. A랑 B가 3명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자, 순서가 있고 1, 2, 3호를 정하고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데 A팀 1번 선수가 B팀의 1번 선수와 먼저 대결을 한대. 대결에서 승리한 선수는 상대팀의 순번 선수와 대결한대. 1번을 이기면 2번 붙고 또 2번을 이기면 3번 이렇게 대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팀이든 3명이 모두 패하면 경기가 종료한다. 자, A팀의 2번 선수가 승리한 횟수가 1의 확률을 구하래요. 2번 선수가 승리 횟수가 한 번만 돼야 되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 뭐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먼저 1번 케이스 이렇게 봅시다. 얘가 이렇게 싸워서 여길 기준으로 갈게. A팀을 기준으로 할게요. 승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포인트가 여기 두 번째 이 사람이거든. 얘가 얘를 승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패를 할 수도 있고 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패를 가봅시다. 패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있는 2번하고 얘가 싸우게 되겠죠. 2번하고 2번이 싸웠을 때 얘가 일단 이겨야 돼. 패를 하면은 승이 더 이상 안 생기니까 여기서 승 이렇게 되고 여기서 패가 나와야 돼.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승패 이렇게 되니까 이거 확률이 다 2분의 1이라서 4번을 이렇게 싸우게 돼. 이렇게 이제 여기 한 번 승을 찾아놓은 겁니다. 또 찾아요. 아, 이런 게 또 있나? 1, 2, 3에 1, 2, 3. 좀 헷갈리는데 뭐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 자, 다시 또 해봅시다. 얘가 한 번 승했잖아. 그럼 얘가 이제 2번 승을 하는 걸로 볼게. 1번 애가 2번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승을 해요. 그럼 이렇게 승을 해. 3을 할 때는 패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승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승패 이렇게 4번을 싸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이길 확률이 2분의 1씩이 되니까 여기도 16분의 1이 돼. 그러니까 4번 싸웠다가 중요한 거야. 승 하면은 이제 벌써 여기 패가 3번 쌓여서 끝이 됩니다. 자, 뭐가 빠졌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얘가 승 1번, 승 2번. 그럼 패를 빼먹었구나. 1, 2, 3. 1, 2, 3. 이게 첫 번째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패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싸우죠. 얘가 승리를 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승리를 해야 돼. 이렇게 첫 번째 싸우는 데서 승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패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한 번만 승리를 해야 돼서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는 8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거를 다 더하면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뭐 이런 상태로 계속 연속적으로 곱하는 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자, 교란수열은 나중에 한번 합시다. 교란수열은 129번인데 자, 130번 볼게. 수능인데 여기 또 좀 쉬워집니다. 다시. 자, 각 면에 여기 1112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고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거예요.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가 1이면 오른쪽 영역의 A에 그 다음에 숫자가 2면 오른쪽 영역 B에 색칠을 한대요. 두 영역에 색이 모두 칠해질 때까지 이 상자를 계속 던진대. 세 번째 맞출 확률. 세 번째 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 번째 끝이 나려면 주사위가 그러니까 색칠칠하는 걸 먼저 갑시다. 색칠이 A, B, A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A에 색칠하고 B에 색칠해서 끝나버린 거야. 두 번째 끝난 거야. 그럼 세 번째 끝나려면은 A 칠하고 뭐 P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A, B, B
하면 안 되지. A, B, B는 여기서 끝난 거니까 안 되고 B, B, A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딱 끝이 나려면 네 번째 끝나는 건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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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는 거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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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네 번째 끝나는 거야. 그죠? 세 번째 끝나는 거를 이제 확률로 이제 적어봅시다. A가 색칠이 되는 거는 1이 나와야 돼. 확률이 4분의 3이죠. 4분의 3, 또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이거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더 하면 돼요. 합치면은 16분의 3 이렇게 돼요. 간단하지? 이 정도는. 좀 어려운 거 나왔네? 어려운 거 몇 개 나왔을까? 킬러는 한 개는 해보자. 우리 그래도 131번 정도는 131번 풀어보시고 요거 그냥 가볍게 플레인에 하면 그 뒤에 거 이어서 또 풀어봐. 하나는 하자. 131번이에요. 풀 시간 좀 줄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부럽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첫 번째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연결이 없어. 두 개씩만 대응되는 거예요. 두 개씩만. 자, 해봅시다. 자, 일단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써봤어. 여기 숫자 2n 떼기 홀수 다 집어넣었더니 이걸 만족해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8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그치? 이제 8 콤비네이션 2를 만들어. 요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8 콤비네이션 2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도 여전히 8 콤비네이션 2고 얘도 8 콤비네이션인데 이제 문제는 원하는 거는 F1과 F5가 요거일 때 이게 같을 확률이에요. 요거랑 요게 같을 확률. 근데 같은데 저게 뭘로 같은지 모르죠. 그것도 문제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1로 같을 때 이렇게 갑니다. 1로 같을 때 2로 같을 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같이 엮이는 애들이 있잖아. F1에 대해서 F2가 선택하는 애가 있고 F에 6이 선택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1이 되면 F2가 되는 애는 7개가 될 수 있어. F1이 1이니까 얘는 7개 중에 아무거나 다 돼. 마찬가지로 얘도 1이니까 얘도 7개 중에 아무거나 다 돼. 그럼 남은 애들 그러니까 1과 5와 2와 6 1과 2와 5와 6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남은 애들 3과 4, 7과 9도 또 배열을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여기다가 8 콤비네이션 2 이게 뭐지? 8, 7, 28 28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죠? 7의 제곱이라고 쓸게. 7의 제곱. 자, 한 번 또 갑니다. 한 번만 딱 더 쓰면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자, 얘가 2로 같아져서 그 F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6개로 줄어들어. 얘가 2가 됐으니까 둘, 넷, 6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럼 6 곱하기 6 제곱이 되고 나머지 얘랑 얘를 또 배열을 해야 돼. 28의 제곱이야. 3이 됐을 때도 5의 제곱에 28의 제곱. 점점점 어디까지 가요? 7까지 갈 수 있겠지. 7까지 가면 여기는 1에 하나밖에는 선택을 못하고 28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률을 구해야 돼.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F1과 F5가 같은 확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일 때 다시 전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일단 이 전체 확률을 먼저 생각을 하면 8개를 이제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8개에 대해서 얘네가 뭐 F1이 8로 갈 수도 있고 F2가 8로 갈 수도 있고 얘네가 8로 전부 다 갈 수 있잖아. 그래서 8의 8승이 전체 중에서 요 상황에 대한 확률이 28의 4제곱. 요게 이제 전체 확률이야. 그러니까 요 상황. 조건부 확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분해 특별한 요 경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28의 제곱이 있고, 근데 얘는 여전히 8의 8승분의 28의 제곱에 1제곱, 2제곱,
0.7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이제 형식상 집어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28의 4제곱 중에서 이 상황을 다시 쓴 거예요. 하나 8승은 뭐 그냥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얘긴 한데 형식상 써봤습니다. 자, 의미를 잘 파악을 해봐. 하여튼 뭐 요거일 때 특별한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얘를 전제로 해서 들어간 계산이야. 됐죠?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와.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열심히 맞추면 돼요. 작년에 이런 게 하나 나왔어. 하나. 이런 문제. 자, 10분 남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베이지 정리라고 181쪽 살짝만 봅시다. 뭐 이상한 애가 있어요. 이상한 애가. 근데 이거 뭐 기호도 뭐 중요하진 않고 이거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하나만 기초적인 문제 하나 해봅시다. 182쪽에 이것도 본능적으로 푸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를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자, 이거 표로 한번 해볼게. 그냥 처음부터 가보자. 10%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을 한대요. 그럼 90%는 당연히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가 광고래. 그럼 이게 이제 광고일 때가 이게 여행을 포함한 게 50%가 이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애 20%가 광고래. 여기가 20%. 이렇게 되고 여기는 광고가 아닌 경우 여기도 써봅시다. 여기 5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80%가 되겠죠. 이렇게 세부를 읽으면 자, 이제 문제예요. 철수가 받은 한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이게 들어가는 거야. 광고일 때 전자우편이 여행을 포함할 확률은 이 상황인 거지. 이렇게. 자, 이걸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하면 돼. 자, 여기 부분을 계산할 건데 이게 10%랑 90%가 돼 있으니까 여기를 계산을 먼저 합시다. 여기는 10분의 1 곱하기 10%니까 그 다음에 50% 2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 90%니까 10분의 9 곱하기 아까 50%였지 2분의 1 아닌가? 20%였지 20% 여기가 20%니까 5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광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에서 특별한 부분을 뽑는 게 아니고 이제 특수한 경우 광고를 받았대요. 그 중에서 이 상황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과 10분의 9 곱하기 5분의 1이 전체 확률로 축소가 되고 그 중에서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특수한 경우 이 상황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10은 날리고 2도 곱하고 5도 곱하고 여기다가 또 다시 10을 곱하는 게 좋겠네. 5에다가 밑에다 10을 곱하면 5 더하기 18 그러면 23분의 5 이렇게 확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정확하게는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따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건부 확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만큼의 조건 안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산수를 잘 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은 얘를 이제 이런 방식 말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표를 그리는 것도 조금 번거로워서 이게 10% 여행이고 그 다음에 90% 여행이 안 들어갔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죠. 이게 광고일 확률이 50%야. 그리고 이게 광고일 확률이
20%래요. 뭐 여기도 뭐 계산을 하면은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10%에 50%니까 이거는 10분의 1 곱하기 50% 2분의 1이 되고 이쪽은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5분의 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행을 포함하지 않지. 광고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광고가 두 개입니다. 광고일 때 이 전자우편이 여행을 포함할 확률, 요거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더한 것분에 요거 하나의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약간 국어적으로 표를 잘 예쁘게 해서 하시면 되고 한 문제만 더 풉시다. 136번에 자, 여기 잘 봐야 돼.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승자는 노란 공이 4개, 일단 빨간 공이 1개 이렇게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일단 공을 하나 꺼내. 꺼낸 공의 색과 같은 3개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문 뒤에 있는 상품을 봤는데 문이 5개가 있어. 그러니까 노란색의 문이 3개가 있어요. 빨간색의 문이 2개가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노트북 컴퓨터가 노란색에도 하나 있고 빨간색에도 하나가 있지. 자,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상품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받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지. 자, 그럼 노트북 컴퓨터를 받는 상황은 빨간 문으로 노트북 받아는 상황과 그 다음에 노란 문을 열어서 노트북을 받는 경우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게 전체 상황이야. 노란색에서 노트북을 얻었을 경우를 구하시면 돼요. 제가 계산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빨간색을 고를 확률은 5분의 1이야. 공이 먼저 있어요. 공 5개 중에서 빨간색을 고를 확률은 5분의 1이고 빨간색 문은 2개인데 그 중에서 노트북은 하나야. 2분의 1 확률이지. 빨간색 문이 2개야. 빨간색 문이 2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노트북이 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 노노 이렇게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노란색 공을 뽑았어요. 5분의 4야. 노란색 문을 열어야 돼. 노란색 문은 3개입니다. 3개 중에 노트북이 하나예요.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 다음에 노 됐으니까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 그렇죠? 요거를 산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을 받으면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특수한 경우를 다 더해놓고 그 중에 하나,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베이지 정리하고 좀 다른데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하여튼 이런 정도가 있고 그래도 또 2분이 남았네. 자, 이게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또 까먹을 테니까 복습용으로 남겨놓읍시다. 137번부터는 몇 개 풀고 그리고 또 테스트 해서 거기 안에서 또 문제 풀고 이렇게 또